10월 18일 라이브 368번째. 이제 화요일 날은 앞으로 화요일 날은 이제 경매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그 경매 물건만 소개해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매 물건과 한 발 더 나아가서 물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경매 물건의 이제 등기부등본상 1순위 뭐 또는 2순위 그 MPL을 홍티 경매하고 그 낙찰을 만약에 받으실 분이 계시면 함께 뭐 우리가 도모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용인에 있는 상가 점포인데요. 여기 이제 사진 나와 있는 이제 빵집은 아니고 이제 제 느낌상은 여기다가도 저렇게 조한 빵집 같은 찐빵 만두집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기 유명한 그 조한 빵집 조한 빵집 그 사진을 갖다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가는 27억이고요. 최저가는 이제 9억까지 떨어졌는데 한번 물건을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MPL 관해서 이제 뭐 세세하게 속속들이 이제 월요일 날은 MPL 관련 설명을 드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수원 12개고요. 2021 타경에 7688 2021 타경에 7688 뭐 상가 점포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평수는 291평 한 300평에서 한 9평 모자라고요. 사진 보시다시피 이제 뭐 다 싸다 유통이라고 해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뭐 이게 임대를 준 건지 본인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오래 못 간 것 같아요. 오래 못 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점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이게 이제 감정가가 보니까는 감정가가 27억 5,800만 원 나왔어요. 물론 인근에 이제 땅값이 있고 여기는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뭐 대지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씩 하니까 27억 5,800인데 이게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유찰까지 와서 요번에 최저가가 이제 9억 4,600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4%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 감정가대로가 사실 인근의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뭐 최적의 가격이라고 하면 만약에 3분의 1 가격이면은 뭐 이거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는 눈은 비슷하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이 물건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물건을 보는 눈은 뭐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유찰된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일단 등기부를 보면은 2014년도부터 이제 농협에서 9억 5,700,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농협에서 또 빌렸어요. 3억 2억 3천. 그 다음에 불과 석 달 있다가 야, 농협에서 대출을 잘해줬네. 3억 6천까지 해서 총 1, 2, 3순위가 뭐 1순위겠죠. 농협이 같은 농협이니까. 이 농협에서 받은 게 이제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약 15억 5,340인데 뭐 120%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원금은 뭐 한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세한 거는 뭐 그 내부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경매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서류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냥 추정으로 1순위 농협은 120%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추정일 뿐이지 뭐 이 내막은 뭐 서류를 봐야지 아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못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추정을 하는 거죠. 밑에 건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농협 이윤도 말소가 되고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낙찰받고 싶은 분이 혹시 이 물건을 본 분이 있다면 이거는 MPL 농협 1, 2, 3순위 15억 5,300짜리 요것만 만약에 갖고 올 수 있다면 넉넉하게 낙찰가도 쓸 수가 있고 뭐 지금 물론 뭐 최저가가 9억이니까 과연 이 농협에서 9억 이하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6억에 갖고 온다. 그럼 땡큐죠. 뭐 6억에 갖고 오면은 우리는 그냥 한 15억을 쓰는 거죠. 그냥 그 채권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계 처리라는 거는 내가 이 경매 물건에 돈 받을 금액이 꽉 차 있으면 대금 납부 대신에 나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이걸로 납부를 대신할래요라고 하는 게 이제 상계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2, 3순위 농협 15억 5,300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면은 땡큐죠. 자, 혹시라도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홍티 경매하고 함께 하시면 돼요. MPL은 보너스죠. 그냥 경매 물건만 홍티 경매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MPL까지 같이 덤으로 얹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뭐 이 물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1금융도 협의 가능합니다. 유동화에서하고 협의 가능하고, 단 아파트는 어려워요. 아파트는 안 줄라 그래. 아파트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아파트는 힘들고요. 뭐 그런데 또 아파트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부딪혀 보는 거죠. 한번 유동화나 뭐 채권자들한테 연락해서, 은행에 연락해서 뭐 매수 요청서를 보낸 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물건을 보면은 이게 사진은 이제 로드뷰로 찍었는데, 도로변이에요. 요 도로가 이게 아마 용인 그 밑에 용인 IC인가 그 밑에 아마 에버랜드 가려면 저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지나가든가 아니면 요 삼거리 밑을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지나가 본 거 기억은 나는데 여기는 뭐 제가 그때는 뭐 이걸 눈여겨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나갔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고가도로 미치고, 도로는 뭐 4차로 도로예요. 4차로. 편도 4차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에 있고, 넓은 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글쎄 저는 얘를 조금만 그 연세 아마 용인병원 아마 그 인근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같은데,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제가 그냥 느낌상 요거를 갖다가 조금만 잘 어떻게 조금만 만들면은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뭐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뭐 이유는 이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저희보다는. 이제 건물 뒤편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 천막도 쳐져 있고 뭐 보관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뭐 천막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뭐 좀 그렇게 그냥 썩 딱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물건은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보는 거지, 눈에 한눈에 이렇게 경매 물건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첫인상이 똑같듯이 딱 보는 순간에 눈에 확 들어오는 물건이 있고, 얘처럼 이거 좀 그런데라는 물건이 있는데, 뭐 워낙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농협 유통점을 할 때 이거를 조금 간판도 그렇고 좀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장사가 좀 어땠을까라는 뭐 제가 뭐 추측이긴 하지만,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그 전이나 후나 간판만 바꿔 달고서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부는 뭐 집기류도 좀 있고요. 보니까 뭐 자전거도 버리고 갔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요. 뭔가 좀 만져보고. 저희가 왜 뭐가 색깔이 안 맞나? 네. 갑자기 저기가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내부는 뭐 그냥 요 정도. 여전히 뭐 경매 물건 똑같아요. 그냥 버리고 간 데는 그냥 아니 빈 점포, 뭐 빈 상가 같은 경우 내부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지저분하고. 감정 평가서를 보니까 세아감정에서 보니까 27억 5,850만 8,960, 무슨 10원짜리까지,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감정하면 참. 근데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감정을 하면 왠지 감정이 좀 더 신뢰가 가죠. 그냥 27억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마지막에 원 단위까지 감정한 거 보면은, 왠지 신뢰가 좀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는 27억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필진, 4필지인데, 토지가 2필지, 그다음에 농지가 2필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대지는 125평에서 18평까지 합하면 이제 대지만 147평, 한 절반 정도가 대지인데, 대지는 지금 평당 가격이 한 1,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답정 같은 경우는 평당 평가를 한 600에서 630, 670 했는데,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보아야 되겠지만, 조금 좀 높이 평가된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이렇게 거래된 게 있으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뭐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얘가 땅 모양이 무슨 뭐 삼각형 산 등성이 2개가 붙여놓은 것 같이 땅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땅만 아마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땅이라고 한다면, 홍티경매 의정부 땅처럼요, 이렇게 네모난 거, 법정이상권 받은 거,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땅이 제일 좋은데 건축하기에, 얘는 이게 좀 삐뚤삐뚤해가지고 참 이게 보면 짜투리 땅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90평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 80평 정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이게 쓸모가 없는 땅 같아요. 위치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삼가 삼거리 쪽에 삼각동인가? 예. 그쵸. 그래갖고 보시면은 삼가역. 여기가 이제 용인 경전철 같은데, 여기 경전철 삼가역에서 보면은 이제 한 314m, 314m쯤 오고요. 이 정도면 뭐 한 5분 정도 이내 걸어가는 거고, 위치가 보면은 이제
요쪽 밑에 이제 용인대역 쪽은 뭐 아파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요 밑에 바로 한정거장 밑에 용인대역은 좀 뭐 주거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요 삼가역 바로 위쪽에 지금 이 경매 물건지 쪽은 그냥 지나다니는 차만 있지 사실 사람들이 인도로서 다니는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직접 걸어서 찾아올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삼가역 쪽 여기만 해도 괜찮은데 얘는 여기에서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위쪽으로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지우기라는 표시되어 있는 거 밑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게 사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보다 조금 위인 지금 경매 물건지는 여기까지 사람들이 참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경매 물건 토지예요.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네이버 매물은 이제 35억에 인근에 나와 있어. 바로 맞은편 경매 물건 있죠? 경매 물건지 바로 그 길 건너. 바로 길 건너 쪽에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35억, 하나는 30억. 뭐 부동산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뭐 좀 값어치는 한데요. 근데 뭐 깎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구체적인 것은 만나가지고 협의하는 거지 뭐 전화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물건에 얼마까지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해주는 사장님도 안 계시지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100%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을 꼭 가셔야 된다는 거. 인근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35억 나와 있는 거는 750평 이제 전인데요. 답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 보니까 대충 평당 한 460. 아무래도 이제 도로가에 붙은 경매 물건보다 맞은편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농지기도 하고 하니까 평당 가격이 한 460 정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0억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평당 한 600 정도. 요거는 뭐 좀 더 앞쪽에 붙어 있나 봐요. 도로 쪽으로. 그래서 어디 있는지 위치는 사실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제 화살표로 찍어서 로드뷰로다가 보면은 뭐 딱 어디라고는 주소는 안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근방이다라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드뷰 사진을 보니까 여기 같아요. 여기 바로 왼쪽 위에 있는 게 경전철 철로고요. 요쪽에 요쪽 이 오른쪽 왼쪽 요 사이에 있는 땅 같은데 글쎄 이거를 35억씩이나 아무리 뭐 700평 800평 한다 그래도 여기다 30억을 묻어두고서 그래서 저 같으면은 여기 있는 땅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물건을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부동산이라든가 그냥 로드뷰라든가 또 인근의 낙찰 사례라든가 이런 것만 봤을 때 컴퓨터로만 앉아서 확인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경매 물건이 2014년도에도 경매가 나왔어요. 2014년도에 경매가 나와서 현재 지금 경매에 들어간 이 물건의 소유주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감정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는 감정가가 18억 6천. 예, 근데 이분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24%까지 4억까지 떨어졌는데 4억 4천 최저가인데 7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그때 지금 이 낙찰 받은 사람이 현재 소유주인데 이분이 1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2, 3, 4등이 7억 8천, 7억 1천, 7억 1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2등하고도 그냥 무려 2억 2천이나 더 써가지고 딱 10억을 써갖고 그냥 아주 안전하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낙찰 받을 때 만약에 이분이 뭐 MPL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같을 때 이렇게 MPL을 샀으면 2등하고 그냥 멀찌감치 써도 MPL을 만약에 7억에 샀다 그러면은 낙찰가 7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MPL이 농협이 15억 갖고 있잖아요. 15억짜리를 반값에 7억에 샀다 그러면 7억에 샀는데 값어치 15억짜리니까 10억을 쓴다 그래도 나는 7억만 주고 산 거죠. 왜? 어차피 얘는 15억 값어치 15억을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상계 처리로 대금 납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10억을 썼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7억에 MPL을 샀다 그러면 7억에 낙찰받은 거니까 그야말로 땡큐죠. 자, 사진 한번 보면 2010년도에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부동산이 뭐 얼마 동안 2010년 이전은 사실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아마 2010년, 11, 12년 한 3년 정도는 부동산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3년도에 이제 오토 캠핑장 이때는 낙찰자가 이제 지금 현재 소유주가 2014년도 낙찰 받기 전에도 오토 캠핑 뭐 이렇게 캠핑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팔았는데 낚시 도구라든가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계속 오토 캠핑 내죠 낚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영업을 안 했거든요. 2014년도에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4년도에 영업을 했나? 사진을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영업을 했는지는 2014년도에는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공실이 됐죠. 보시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낙찰자가 2014년도에 낙찰을 받고 아마 이분이 임차인이 아마 오토 캠핑 이 낚시점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그냥 2014년도에 명도 때문에 이제 영업을 그냥 하고 있다. 명도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하다가 그냥 소유주가 뭐 명도가 잘 됐는지 어쨌든 15년부터 그러니까 낙찰받고 바로 다음부터는 계속 공실로 갔던 것 같아요. 어우, 이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어떡해. 네. 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여기 보면 이제 임대 간판이 붙어 있고, 이거는 글쎄 태양광 무상 설치라는 게 뭔가, 이게 남의 집에다가 간판을 붙여 놓은 건가?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14년부터 15, 16, 17, 요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토 캠핑 레저 낚시 임대 이렇게 붙어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유통회사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 김치, 고춧가루, 뭐 참기름이라든가 식품 매장에 들어왔는데, 근데 보시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 이 그때 골조나 지금 골조는 그대로 두고 위에 간판만 바꾼 것 같아요. 간판만. 근데 저는 이렇게 간판만 바꿔가지고 글쎄 이왕 뭔가 좀 새롭게 하려면 인테리어라든가 앞에 이런 좀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이때 여기 보시면은 임대 간판, 여기 잘 안 보이지만요, 저기 전화번호 밑에 거기에 임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싸다 유통도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이때도 이제 상가부지 판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놨죠. 좀 안타까워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려고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낙찰을 받을 때 그때 가졌던 거하고 이 지금하고는 완전 딴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추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매 물건을 받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남들이 좋다니까 받아놓고서 뒷감당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라는 거는 항상 예측을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는 게 맞다. 자, 이 종합평가를 내리면은 장점은 일단은 뭐 도로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도로가이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뭐 썸네일에 보여드린 대로 만두 가게 유명한 데가 뭐 들어오든지 뭐 조합 만두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유명세만 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세보다 일단은 인근에 나와 있는 대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이게 감정가가 뭐 너무 헛방망이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34%니까 시세보다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일단 도로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 그 톨게이트인가 거기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뭐 땅도 뭐 300평 가까이 되니까 무슨 도매창고로나 이런 걸로다가 찾고 있는 분이면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장점을 볼 수 있겠고,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토지 모양이 웃겨요.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땅이 네모나지가 않으니까 뭘 해도 이게 참 버려지는 땅이 많아, 짜투리가 많아서 이제 그게 하나의 뭔가 건축을 하려면 약점이 되겠죠. 다 사용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10년도에 부동산이 2012년까지가 있다가 이제 13년부터 뭐 낚시도구 그 다음에 유통점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뭐 그냥 간판만 2번 딱 바뀌고 계속 영업한 날보다는 쉬는 날이 뭐 압도적으로 더 많다 보니까 인근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딱 볼 때 아, 여기는 망한데, 여기는 장사 안 되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쓰지 않는 이상은 타인한테, 제3자한테 임대를 주는 건 어렵지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땅의 절반은 대지인데 절반은 농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지목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건 또 용인시청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돈이 좀 들겠죠. 예,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입찰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오늘은 이제 요 경매 물건을 뭐 보여드리면서 뭐 첫 시간이니까 조금 뭐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제가 또 뭐 앞에 또 잡소리를 좀 딴소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자, 어쨌든 경매라는 거는 원칙이 동네 세 바퀴, 동네를 돌아야 된다는 거. 그 동네를 알아야죠. 내가 경매 물건을 몇 억, 몇 천만 원, 몇십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그 동네를 3번 돌지 않고 물건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인근에 10곳, 가까운 데부터 점점 해가지고 반경 한 1km 범위 내까지 부동산 10곳은 돌아야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죠. 한 곳 부동산 들려서 너무 좋은 얘기 들으면 우와, 아니죠. 10곳 들려라. 그리고
해당 물건지 이웃 5명 이상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얘기를 들어봐야죠. 동네 주민 오래 살고 있는 분,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아, 여기는 뭐가 들어와서 뭐가 안 돼. 여기는 이런 게 들어와서 안 돼. 얘는 잘못 냈어. 실제로 이 장사 잘 되는데 여기 있어. 근데 얘가 또 냈어. 장사가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지 이웃 5분을 만나서 얘기하시면 된다.